안녕 얘들아. 자, 우리는 그동안 길고 길었던 전치사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품사인 접속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접속사를 공부하기 전에 교재 페이지 40페이지 우리는 구와 절에 대한 공부를 접속사보다 먼저 시작을 할 거야. 자, 전치사를 공부했으면 그 다음 품사인 접속사를 공부하지 않고 구와 절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하면서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누구랑 같이 쓰인다? 명사랑. 그래서 어떤 게 만들어진다? 세 글자 전명구가 만들어진다. 그럼 전명구는 품사로서 명사구다? 아니지. 여기서 명사구라고 하면 절대 안 돼.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구 혹은 부사구가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왕 전명구를 통해서 구를 살짝 배운 거, 그리고 옛날에 형용사를 공부하면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구가 된다라는 걸 공부했듯이 구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의 종류를 확실히 이해하고 또 문장에서 내가 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그 실력을 접속사 배우기 전에 지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려고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아니라 절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처럼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게 또 절이라는 존재가 있거든. 그 절을 공부하다 보면 또 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접속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 그러면 그 필요성을 알고 그 다음 품사인 접속사를 절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이제 습득하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 다음에 오늘 구, 그 다음 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사를 공부해서 이번 품사 기본편 이거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파트는 바로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구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펴주고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어떻게 써 있어? 구라고 하기 전에 구구절절이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 구구절절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자, 그러면 이 구구절절이란 말을 실제 우린 어디서 사용을 할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구와 절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구구절절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이게 진짜로 연관이 있어서 구구절절이라는 말을 쓴 걸까? 아니면 우연히 너무 단어가 비슷해서 겹쳐가지고 구구절절이라는 말을 제목에 썼을까? 자, 정답은 구구절절과 우리가 배울 구와 절은 정말 깊게 연관돼 있어.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인 구구절절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고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 영어에서 혹은 한글에서 구와 절이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스토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저기 어떤 여자가 울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물어봤어. 왜 이렇게 슬프게 서럽게 울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녀가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옆에서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10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병이 작은 병이 아니라서 병원비, 입원비가 너무 크게 들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나, 두 개, 파트타임 같은 걸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다 막 병원비로 쓰고 하지만 병은 더 악화가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렇고 저러면서 지금 이렇게 안 좋고 힘든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길고 막 30분, 1시간을 막 설명해도 모자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럴 때 우리는 그녀의 사연을 어떻게 얘기해? 사연이 굉장히 구구절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구구절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사전적인 의미는 편지나 글에서 그리고 이런 대화, 말 속에서 그런 사연이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그리고 간곡하다. 간곡하다는 게 뭐야? 아까처럼 굉장히 이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그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전적인 표현에서 선생님이 지금 따서 너희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사실상 이거야. 말이 굉장히 길어졌지. 자세히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막 이 말 저 말을 다 섞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에 이것저것을 다 갖다가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이 처음에 구랑 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덩어리라고. 말 덩어리라고 보면 돼. 우리가 하나의 단어만 얘기하면 굉장히 말은 짧아지지만 단어들끼리도 묶고 묶어서 우리는 이걸 덩어리 지어서 하나의 단어 같은 역할을 쓸 수가 있거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막 구 두 개, 절 두 개를 막 섞어가면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세 개, 네 개, 10개 그 정도로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도 쓰고 쿠도 쓰고 절도 쓰고 절도 쓸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스토리의 사연이 구구절절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 말은 말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구구절절, 영어에서 구구절절은 솔직히 영어를 처음 혹은 제대로 공부하는 우리한테 희소식일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아직은 우리에게는 조금 슬픈 이야기야. 왜? 영어에서 구구절절 그리고 어느 언어에서든 한글이든 어떤 언어에서든 구와 절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 시험을 볼 거고 학교 교과서를 볼 거고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난이도의 문장, 지문들을 보게 될 거잖아. 그 말은 계속 문장이, 글이 길어질 거라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I love you 같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같은 문장들로만 이루어진 지문을 본다면 단어만 조금 알면 해석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렇겠지? 하지만 I love you보다 훨씬 길어지는 문장이 우리 눈앞에 딱 오는 순간 실력을 떠나서 일단 우리는 부담돼. 나 이거 해석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 모르는 단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부담감에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또 문제는 뭐야? 이렇게 긴 한 문장을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이 정도의 긴 문장, 긴 문장, 긴 문장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지문, 글이 돼버려. 그러면 보는 순간 숨이 팍 막히게 되는 거지. 그치? 턱 막히게 되는 거지. 팍이라고 하면은 숨이 터지는 거니까 숨이 턱 막히게 될 거야. 그치? 더 슬픈 얘기는 고등학교를 가잖아?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딱 3월 달에 개학을 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의고사라는 시험이야. 모의고사는 실제 고등학교 3학년 11월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시험에서 나오는 시험이랑 똑같이 연습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모의고사야. 그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얘기해 줄게. 수업 시간이 1시간 10분, 70분 정도의 문제를 45개를 풀어야 돼. 거기에 듣기를 제외하면 듣기 17문제를 한 20분, 25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40분 동안 우리는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독해 28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한 문제당 1분 20초? 1분 10초? 이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교과서 몇 과의 지문이 나온다거나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에서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웬만한 문장들, 특히 중요한 문법이 있는 문장들을 외워서 시험에 들어가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그냥 지문이야. 처음 보는 문장이야. 단어도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아, 이번 모의고사 땐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해가지고 공부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만들어진 실력,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딱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 첫 모의고사부터 이 구구절절이 한 문장 속에 미친 듯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다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이 돼버리는 순간 한 줄이 아니야.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이 두 줄, 세 줄이 되는 문장들이 미친 듯이 나오게 돼. 소리만 들어도 진짜 이런 말만 들어도 진짜 좀 말이 안 될 것 같지. 막 앞날이 좀 캄캄한 것 같지. 근데 영어의 기본기를 못 잡으면 솔직히 말해서 두세 줄은커녕 한 줄? 아니 반줄이 되는 것도 솔직히 해석하기 힘들어. 지금까지 그랬잖아. 하지만 희소식은 이거야. 내가 만약에 영어의 기본기가 확실해. 모든 문장을 봤는데 나중엔 주어 목적어 자리 같은 걸 확실히 내가 볼 수 있어서 1에서 5형식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어 자리에 단어 하나뿐만이 아니라 명사 구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중에 명사 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눈, 실력이 딱 생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문장이 길어져도 상관이 없어. 아니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는 게 나한테는 더 좋아. 왠지 알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려워지거든? 부담스러워지거든? 근데 나는 어차피 문장 하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문장이 길어져 봤자 어차피 그 안에서 똑같은 게 돌고 도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래서 오히려 문장 기나 문장이 짧나 나는 상관없거든? 오히려 길어질수록 친구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랑 시소 영어학원에서 이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려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네가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너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언제나 자신감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적게 투자했는데 점수는 고등학교 때 높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국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좋아져서 네가 꿈꾸는 대학교 혹은 네가 꿈꾸는 일, 전공을 찾아갈 수 있게 선생님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금 재미없고 힘들고 아 공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외우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지금 하나라도 더 외워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10개, 100개 더 외워야 되는 그 수고를 훨씬 덜 수 있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조금만 힘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구구절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구도 쓰고 절도 쓰고 절도 써, 이런 것들이 다 덩어리인데 한 문장 속에 단어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문장은 길어져. 하지만 우리가 이번 구와 절 파트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덩어리네, 이건 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거는 주어로 보면 되겠네. 아, 이거는 그냥 부사네. 그럼 아무리 길어도 부사 따위는 지워버리면 되겠네. 라는 그 실력을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어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40페이지에 이제 9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준비됐지? 자, 첫 번째 9의 정의야. 이거는 벌써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형용사 할 때 명사 구를 만들고 전면구를 하면서 형용사구랑 부사구를 한 번씩 가볍게 만났었잖아. 그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입에서 툭툭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자, 한번 따라가 봐. 조건 1. 이 빈칸 이상이 모인 단어 덩어리. 이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 몇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야 될까? 무조건 바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돼. 오케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구다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조건 2번 없이 조건 1번만 외우면 문제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밑에 문장을 써놨거든. My books
are on the table. 그러면 얘도 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뭐 얘도 구라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다 뭐 두 단어가 되는 건 다 구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두 단어씩 모았을 때 총 5개의 구라는 게 생기는데 실제 여기서 구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 구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만약에 3개씩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는 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총 4개 중에 1개밖에 없어. 우리가 만약에 그냥 2개 이상의 단어만 모이면 다 구예요 라고 해버리면 구는 너무 넘쳐나. 그럼 사실 구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지금 3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4단어, 뭐 4단어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예 구가 없어. 혹은 이 전체도 구예요 라고 하면 문장과 구가 똑같은 게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왜 여기 두 단어끼리 모인 것 중에 5개 중에 2개만 구인지 4개 중에 1개만 구인지를 보기 위해선 이 조건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조건 2의 답을 쓰기 전에 꼭 별표를 쳐주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담당 선생님이나 혹은 담당 조교님이 필기 잘 했는지 이런 거 별표 하나도 했는지 꼭 확인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해보면 알잖아. 인지 테스트에서 딱 테스트 해보면 강의에 집중을 하면서 필기 선생님이 말한 걸 잘 따라가면서 필기한 학생과 혹은 그냥 눈만 뜨고 있고 그냥 듣다가 필기 보이는 건 하고 그냥 모르는 건 넘어가고 이런 학생들 티 다 나.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아까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될지 얘기했지? 그때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일주일에 우리가 2번 공부할 때 정말 이때만큼은 조금 집중을 해줘. 그리고 이따가 집에 가서는 편하게 쉬면 되는 거야. 알겠지? 대신 공부는 또 꼭 나중에 수업 오기 전에 복습해주고. 자, 그럼 조건 2번 갈게. 이게 중요해. 자, 조건 1에 이 2개 이상이 모인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거야. 자, 어떤 역할이냐?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한 개의 품사 역할. 선생님, 전명구는 형용사구랑 부사구 2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그 전명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형용사구라는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구로 쓰일 때는 부사구로서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명구는 결국엔 구라기보단 형용사구가 됐을 때 하나의 구가 확실하게 되는 거고 부사구가 됐을 때 하나의 구가 확실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은 한 개의 품사, 형용사든 명사든 부사든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할 때 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 누가 구냐? 바로 2단어짜리에서는 my book, 나의 소유격이지? 소유격은 뭐의 시작점? 명사구의 시작점. 그럼 열어주지 books, 나의 책들. 자, 책들이 명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은는이가 을르를 붙여보면 돼. 책들은 책들이 책들을 되네. 그럼 명사. 그리고 뒤에 are이라고 하는 무조건 비동사는 동사 나왔지? 그럼 여기서 끊어주면 되는 거야. 일단 2개의 구 중에 하나의 구는 맨 앞에 있던 my books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구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단어 하나도 주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볼 영어에는 이렇게 명사 구, 형용사 명사라든지 이따가 말해줄 다양한 모양의 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볼까? 그러면 books are? books are? 주어랑 동사 있으니까 그거 구예요. 아니지. 그럼 문장이라고 해야지 차라리. 그 말은 이미 여기서 명사구가 됐는데 얘 혼자 나가가지고 딴집살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구가 아니야. 자, 그러면 are on? are on? 이렇게 동사랑 부사랑 합치면 뭐 동사구 이런 거 될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 on이
뒤에 the table을 받는 전치사야. 그러면 동사랑 전치사랑 그런 게 하나의 뭐 listen to처럼 쓰는 게 있긴 한데 확실하게 굳어진 게 아니면 얘도 딱히 우리가 구라고 하지 않아. 자, 그리고 뒤에 더가 나왔네. 더는 품사가 형용사. 형용사에서의 명칭은 무슨 사? 무슨 사? 이거 잘 말해야 돼. 정관사. 정관사는 정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정해진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 역시도 소유격과 같이 무슨 시작점? 명사구의 시작점. 그럼 어떻게 해라? 열어줘라. 어디서 닫아줘라? 테이블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였어도 상관없어. 끝났지? 그럼 얘는 무조건 품사가 뭐여야 돼? 더 뒤에 있으니까 명사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명사구. 두 개의 명사구가 됩니다. 온 더는 안 되지. 전치사랑 명사구라면서 이건 명사구의 시작점인 형용사일 뿐이지 이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까지는 가야 되니까 얘도 안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단어씩 봤을 때 되는 건 딱 하나야. 누구? on the table. 마지막 것만 가능한 거야. 그럼 저 전명구는 한 개의 품사 역할이 아니라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하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 문장 속에서 이 전명구는 형용사구나 부사구 중에 하나의 품사 역할만 해.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구일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명구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구분하는 방법 있지? 딱 보자마자 이제 아는 애들 있어. 해석해야 돼요. 아니, 이건 해석 안 해도 돼. 왜? 처음에 전명구를 찾아라. 전명구는 이미 우리가 찾았어. 그리고 전명구의 앞이 중에 뒤가 중에 그치? 앞이 중에 지금 수업 때 같이 이 대답하면서 따라온 학생들이 진짜 실력 쭉쭉 느는 거야. 막 대답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된다. 자, 전명구 앞을 봤더니 어떤 품사가 있는지 확인해라. 명사가 있는지 확인해라. 근데 명사가 아니네. R은 무조건 비동사니까 동사지. 그러면 무조건 무슨 구? 그럼 무조건 부사구. 그럼 이 전명구는 여기서만큼은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우리는 구를 공부하는데 구의 정의는 일단 조건 1,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단어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조건 2야. 아무 단어 두 개 이상을 묶는다고 구가 돼서는 안 돼. 그 덩어리가 그 문장 속에서는 딱 한 개의 품사 역할,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 동사 역할을 하는지 이 하나의 역할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은 칠판을 지우고 이어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는 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구의 종류가 되려면 일단 당연히 아까 조건 2에 있었던 그 두 개 이상의 덩어리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결국 이름은 그 품사의 이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 가장 맨 처음에 배웠던 거의 뭐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같은 역할의 품사가 누구였어? 각이 딱딱 진 바로 명사였어. 그치? 그리고 명사 다음에 거의 여자 주인공의 역할이면서 한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 누구였지? 동사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동사 다음에 배우는 명사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주어 목적어가 아닌 보어 자리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누구였어? 바로 beautiful 형용사였지. 그리고 이 형용사랑
구분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하지만 형용사는 아까처럼 보어 자리에라도 들어가는데 얘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혹은 수어 어느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아. 오로지 얘 이것 저것 수식만 해. 그래서 실제 문장의 구조를 볼 때 주어나 목적어 자리 같은 그 중요성을 볼 때 얘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지우라고 했어. 지워버려. 바로 부사 따위가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부사 다음에 공부했었던 거 이제 지난 수업까지 굉장히 길게 수업을 했었던 게 바로 혼자서 못 쓰는 명사와 함께하는 전치사였어. 그치? 그리고 이제 원래 전치사 다음에 배워야 되는 품사가 뭐였지? 접속사.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품사가 원래는 8품사, 8개의 품사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쓴 거는 우리가 6개만 썼어. 하나는 명사도 되고 하나만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대명사. 하지만 일단 걔는 이 명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가 대화문 같은 경우에서 O 혹은 yes, no 이렇게 단어 하나만 딱 던질 때 있지. 그런 건 감탄사라고 해. 근데 감탄사랑 대명사는 우리가 이 6개의 품사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고 대명사는 솔직히 명사나 형용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감탄사는 그냥 봤을 때 뭐 부사처럼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빼고 이 6개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구의 종류라고 했을 때 자, 명사 구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우리는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 수식이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그게 뭐라고 했어? 바로 명사구라고 했었지. 그럼 그 명사구는 또 어디에 들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동사구라는 건 존재할까? 동사구? 자, 명사구는 존재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 동사구.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동사구도 실제로 존재해. 동사구의 예시를 쓰면 진짜 생각외로 많아. 동사 혼자 쓰면 얘는 그냥 동사지만 얘를 우리가 동사 원형의 ing,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혹은 have, pp라고 하는 모양도 쓸 수 있으며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can, do, 이런 식으로도 쓰면 이게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동사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또 뭐가 있었지? 나중에 수동태라고 배우는 BPP. 이런 것처럼 굉장히 동사구도 다양하게 있어. 그리고 형용사구, 부사구 어디 있어? 이미 우리는 전명구에서 얘네가 존재한다는 걸 봤어. 그러면 질문, 전명구 말고 형용사구, 부사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모양이 있을까? 있어. 전명구만이 형용사구, 부사구가 아니라 형용사구에는 전명구의 모양이 하나 있을 뿐이지 또 다른 모양의 형용사구나 부사구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 구라는 파트를 공부하면서 하려는 거는 이렇게 구의 종류를 보고 구의 종류에서 명사구의 모양은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동사구의 모양은 이미 했고 형용사구의 모양은, 부사구의 모양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이번 수업뿐만 아니라 다음 수업, 그 다음 수업 이어가지고 확실히 이해하고 또 선생님과는 문장에서 찾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전치사 구라는 거 있나? 라고 물어보면 얼마 안 됐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이 전치사 첫 번째 수업 때 이미 해줬어. 있었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because of. 아니 선생님, 전치사 구는 전명구랑 같은 거 아니었나요?
라고 얘기하면 맞다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얘는 전명구랑 같지 않아. 전명구랑 같으려면 전치사구 뒤에 명사를 써야 전명구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 역할만 해야 전치사구,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들어와서 하나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든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서 전명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전명구는 또 형용사구나 부사구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고. 오케이? 자, because of 이 뒤에 명사가 있어야 전명구지 얘만 쓰면 전치사 구인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thanks to 이런 것도 다 전치사 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일단은 이 정도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접속사구 있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질문하면 안 되지. 이것도 있어. 접속사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예시를 써볼게. 나중에 뭐 as soon as as long as 혹은 뭐 even though 지금 낯선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냥 이거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종류 안 외워도 되거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오늘 알기만 하면 돼.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 더 배울 접속사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6개의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들 중에 구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6개의 품사 모두 구가 될 수 있는 거야. 대박이지? 그리고 동사구, 전치사구, 접속사구는 선생님이 이미 예시를 쓴 이유를 얘기해주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6개의 구를 다 공부하지 않아. 아마 눈치채는 애들은 이제 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에 이미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써보기만 있지 동사구, 전치사구, 접속사구 써보기는 없다라는 걸 본 학생들이 있어. 그치? 그러면 왜 선생님이 명사, 형용사, 부사만 냈었는가? 우리는 얘네들을 집중 공부할 거야. 왜냐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동사구, 전치사구, 접속사구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야. 혹은 얘네가 더 많아서도 아니야. 이거야. 우리가 지금 구를 공부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해줘야 되는 건 구구, 절절. 이 절이라는 애 때문이야. 절은 무조건 종류가 명사, 절, 형용사, 절, 그리고 부사, 절만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동사, 절, 그 다음에 전치사, 절, 접속사, 절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아. 선생님 접속사 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데요? 이거는 접속사랑 다른 거랑 합쳐서 하나의 종속 절이 되는 거를 뭐 접속사 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사실 명칭이 달라.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절 이건 없는 거야. 그래서 절이라는 건 얘네가 없고 명사, 형용사, 부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를 공부할 때도 나중에 이 절과 잘 비교하기 위해서 앞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에만 좀 더 집중을 할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동사구 없다? 아니. BING, have PP, BPP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혹은 이런 것도 있지. 뭐 don't, not, do not, 동사 원형. 그러니까 부정을 하려면 동사에 부정을 하려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do라는 조동사를 써서 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동사구가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전치사 구도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 역할을 하면 근데 얘네들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애들이니까 걔네들 보고 그냥 뒤에 있는 명사랑 합쳐서 전명구를
형용사인지 부사구인지 잘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접속사구. 이거는 접속사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한 몇 개, 지금 쓴 as soon as, as long as, 그 다음에 even though 정도 몇 개 안 되거든? 얘네들만 이제 그때 왔을 때 외워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거에 집중을 할 거다? 바로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선생님 오늘 욕심은 사실은 최소한 명사 구까지만이라도 이제 명사 구의 종류, 모양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알려주고 싶거든? 선생님 욕심으로는. 근데 아마 지금 이 수업을 여기까지 잘 집중을 했어도 오늘 구라는 것 그리고 절과 더불어서 이게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구라는 건 무엇이고 이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가 무엇인가 이해를 했고 앞으로 내가 구 잘 찾는 박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학생들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수업은 이 부분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대신 우리가 이제 40페이지에 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거기를 잠깐 보면 자 아까 조건 1, 2번 다음에 그리고 이 덩어리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전치사랑 접속사가 빠졌거든.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 밑에 전치사랑 그리고 앞으로 배울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써줘.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를 명사, 형용사 밑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구를 통해서 이 덩어리가 이제부터는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한 모양 변화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구의 종류별 문장 내 표시 방법이나 그 다음 옆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써보기 있지. 이거는 언제 한다? 다음 수업 때부터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여기에 특히 지금 있는 종류를 쓴 게 동사구, 전치사구, 접속사구의 모양을 썼지.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따로 필기할 자리를 안 만들긴 했거든. 아쉽게도 여기다 하면 되겠다. 43페이지 펴서 43 구 메모장에다가 이 구의 종류 똑같이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접속사구 다 동그라미 쳐주고 동사구랑 전치사구랑 접속사구는 선생님이 쓴 예시까지 옆에다가 써주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 이것까지 필기 다 하고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혹은 이제 조교님한테 실장님한테 이제 수업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검사를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이거 만약에 못 쓴 학생들은 일시정지해서 다 쓰면 이제 수업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쓰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어.